안녕하세요. 서메리입니다. 오늘은 원어민 같은 영어를 구사하기 위해서 반드시 익혀야 할 개념인 영어 문장의 리듬에 대해 알아볼 예정인데요. 한국어는 영어처럼 명확한 리듬이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언어의 리듬을 배운다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우선 우리말에는 없고 영어에는 있는 리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 리듬의 유무가 각 언어 사이에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살펴볼 거예요. 이어서 리스닝과 스피킹 공부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줄 리듬 공부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학습에 관심을 갖고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본 분들이시라면 영어에 리듬이 있다는 얘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론 우리말이라고 해서 강세나 높낮이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문장에 들어있는 글자 하나하나에 배정되는 시간은 거의 같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면 미묘한 높낮이 차이가 있는 정도지 특정한 글자를 특별히 길거나 짧게 발음하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하지만 영어는 다릅니다. 정말로 리듬이 있는 노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각 글자와 단어에 배정되는 시간이 완전히 다른데요. 단적인 예로 제 모든 유튜브 영상에 동일하게 들어가는 오프닝 인사 멘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우리말로 영상을 찍을 때는 이렇게 말씀드리죠. 안녕하세요, 서메리입니다. 영어로 찍을 때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Hi, I'm Mary. 이 두 개의 짧디 짧은 문장만 놓고 봐도 우리말과 영어의 극적인 리듬 차이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메리입니다. 총 11음절짜리 문장인데요. 물음표 뒤에 잠깐 쉬는 부분이 나오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11글자에 배정되는 시간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영어의 경우는 어떨까요? Hi, I'm Mary. 총 4단어, 5음절로 이루어져 있는 문장이죠. 만약 이 문장의 모든 음절에 똑같은 시간이 배정된다면 이렇게 읽어야 하겠죠. Hi, I am Mary. 하지만 유치원생 이상의 영어 원어민은 절대 이 문장을 이렇게 읽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Hi, I'm Mary. 중간에 있는 I am은 거의 무시하다시피 흘려버리고 그 앞뒤에 있는 Hi와 Mary만 제대로 발음합니다. Hi, I am Mary 도 아니고 Hi, I'm Mary 도 아니고 Hi, I'm Mary에 가깝습니다. 각 단어별 시간 배분을 굳이 따져본다면 이 정도가 될 거예요.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이건 영어라는 언어의 특성이자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의 특성과도 연관되어 있는데요. 영어권 사람들은 뭐랄까, 선택과 집중을 한다고 해야 할까요? 문장 하나를 얘기할 때도 중요한 의미를 담은 핵심 단어만 강조해서 얘기하고 나머지 단어들은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흘려버립니다. Hi, I'm Mary. 이 짧은 문장도 따지고 보면 구독자님들께 인사를 하고 제가 누구라고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핵심적인 의미를 담은 인사와 제 이름만 남겨놓고 중간에 있는 부수적인 단어 I am은 그냥 무시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슈와 발음 있잖아요. 강세를 받지 못한 음절을 날려버릴 때 쓰는 발음, 입 근육의 모든 힘을 빼고 그냥 흘리듯이 라고 내는 소리였잖아요. 음절의 발음을 이렇게 날려버리는 것도 모자라서 영어 원어민들은 Hi, I'm Mary 이런 식으로 문장 속에 있는 단어들의 발음까지 가차없이 날려버립니다. 영어의 리듬은 대부분 이렇게 문장 중간중간에 특정한 단어의 발음을 흘리거나 거의 생략해버리면서 생겨나게 됩니다. 영어 스피킹에서 리듬의 역할은 절대적인데요. 단어 하나하나의 발음을 아무리 정확하게 구사한다 하더라도 문장 자체의 리듬을 살리지 못하면 절대 원어민 같은 영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유창하게 말할 수 없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리듬의 중요성을 간과하면 상대방이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없음은 물론이고 나 또한 원어민이 말하는 영어를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글자 자체의 발음을 정확히 해도 안녕하세요 서메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거 우리말 맞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리듬을 별로 중요시하지 않는 우리말조차 이런데 영어에서는 리듬을 무시하면 사실상 커뮤니케이션이 불가능해진다고 봐야겠죠. 하지만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 리듬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고 살려줘도 진짜 원어민이 말하는 느낌의 영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토종 국내파 출신으로 수준 높은 영어를 구사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 혹은 BTS의 리더 RM, 이런 분들의 영어에서 원어민 느낌이 나는 것도 8알은 리듬 덕분입니다. 100번 설명하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나으니까 지난 2018년에 화제가 되었던 RM의 유엔 연설 영상을 짧게 보여드릴게요. 같은 영상이 2번 반복해서 나갈 테니까 리듬에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My name is Kim Namjoon, also known as RM, the leader of the group BTS. It is an incredible honor to be invited to an occasion. My name is Kim Namjoon, also known as RM, the leader of the group BTS. It is an incredible honor to be invited to an occasion. 어떠세요? 거의 원어민에 가깝게 느껴지죠? It is an incredible honor to be invited to an occasion. 이 짧은 문장을 얘기할 때도 영어식 리듬이 정확히 살아 있습니다. 문장의 핵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incredible, honor, invited, occasion 이런 단어들은 강하고 정확하게 발음했고 부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it, to, be, on 이런 단어들은 거의 날리듯이 발음했죠. 각 단어의 발음이 아무리 정확해도 It is an incredible honor to be invited to an occasion. 이렇게 말했다면 절대 이런 원어민 느낌을 살리지 못했을 거예요. 이 문장을 원어민의 리듬에 맞게 읽으려면 각 단어에 이 정도의 시간을 배분해서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It is an incredible honor to be invited to an occasion. RM은 이 포인트를 정확히 살렸고요. 이 정도면 구독자님들께서도 영어 스피킹에서 리듬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공부를 하는 방법이겠죠. 문장의 의미를 담은 중요한 단어를 강조하라는 건 알겠는데 막상 말을 하려고 하면 이게 영어 기준으로 중요한 단어인지 아닌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영어 문장에서 일반적으로 강조하는 단어들과 대부분의 경우 빠르게 흘려버리는 단어들을 구분해서 알려드릴게요. 이건 조금 문법적인 내용이니까 펜과 종이를 준비하셔서 메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영어 문장에서 일반적으로 강조되는 단어, 다시 말해서 흘리거나 생략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읽어야 하는 단어들을 알려드릴게요. 간단한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명사와 동사, 그리고 이런 어휘들을 수식해주는 형용사와 부사는 대부분 있는 그대로 발음됩니다. BTS의 연설에서 높고 강하고 정확하게 발음한 단어들도 모두 명사와 동사, 형용사였죠. 영어에서는 이런 단어들을 content words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의미가 있는 단어라는 뜻인데요. 정확한 의미가 있는 말을 대충 흘려버리면 문장 자체의 의미가 잘못 전달될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신경 써서 제대로 발음해야겠죠. 하지만 영어 문장에는 의미와 관계없이 그저 문법적인 목적 때문에 들어있는 단어들도 왕왕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on, the 같은 관사, at, on, from 같은 전치사, and, but, because 같은 접속사, can, have, must 같은 조동사, 그리고 he, she, they 같은 대명사, 이런 단어들은 사실상 생략해도 문장의 핵심적인 의미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영어에서는 이런 어휘들을 묶어서 기능적인 단어, function words라고 부르면서 여러모로 하대를 좀 하는데요. 문장 안에서 발음이 거의 생략되는 단어는 바로 이런 어휘들입니다. 너 피자 좋아해? 왜 좋아해?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할 때 의미를 지닌 중요한 단어는 피자, 그리고 좋아한다겠죠. 따라서 이 문장을 영어로 말할 땐 Why do you like pizza?가 아니라 What do you like pizza? 라고 발음해야 합니다. 제대로 발음된 단어는 동사 like, 명사 pizza 이것밖에 없습니다. do와 you는 거의 사라져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피자가 왜 좋냐고? 맛있으니까. 이런 대답을 하고 싶다고 할 때 because it is delicious가 아니라 because it is delicious 라고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온전히 발음된 단어는 의미를 지닌 형용사 delicious 밖에 없습니다. 물론 대명사, 조동사, 전치사, 관사는 100% 흘려야 한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어요. 문장이란 무한한 형태로 변주될 수가 있고 똑같은 문장이라도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일반적인 지식을 알고 계시면 리스닝과 스피킹 공부를 할 때 원어민의 발음을 이해하고 또 내 발음으로 그들을 이해시키기가 한결 수월하실 거예요. 영어의 리듬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제가 준비한 영상이 여러분들의 영어 공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제가 직접 경험으로 검증한 영어 독학 꿀팁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두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